당뇨 조절 안 되죠. 그 다음에 막 혈압 올라가지고 막 하죠. 정말 복잡한 환자분들일수록 IGBR로 간단하게 치아 빼고 뼈 이식하고 3개월 뒤에 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무절개 방법이라고 하죠. 구멍 간단하게 뚫어가지고 바로 임플란트 심어드리면 수술 끝. 모든 과정이 다 쉬워집니다. 넣고 꼬매면 끝이에요. 수술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박정철 원장입니다. 모두들 궁금해하시는 전신질환,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나 임플란트 할 수 있나? 나 건강하게 치과 치료 받을 수 있나?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왜 고혈압이나 질병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가능한 경우, 요거의 가장 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분의 치유에 있습니다. 호스트라는 표현을 쓰죠. 임플란트가 요 나사 모양의 임플란트, 우리 치과에서 쓰는 그 임플란트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는 우리 몸에 이식되는 이식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영어로 검색하게 되면은 치아 임플란트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보형물들, 몸에 넣는 수많은 이식제들을 다 임플란트라고 해요. 우리나라만 임플란트가 치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플란트는 이식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외부의 포린 바디 이식체인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호스트, 숙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환자분의 몸에 얘가 들어왔을 때 생착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거의 대부분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임플란트는 깨끗하게 멸균이 되어 있고, 이 잇몸이 잘 들어와서 뼈랑 붙으라고 엄청나게 많은 표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면 요즘은 딱딱 붙습니다. 근데 안 붙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바로 환자분, 호스트가 갖고 있는 치유의 저해 요소 때문인데, 가장 많은 경우가 당뇨고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실패, 생착 못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두 번째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진짜 말 그대로 뼈에다가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뼈가 푸석푸석하고 뼈가 잘 안 만들어지는 나이가 있거나 그런 병이 있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세 번째는 그 외에 수많은 질병들에 관련된 약물을 드시는 경우들이에요. 우울증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심표율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흡수를 저해하는 약을 드시는데,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골 대사가 느려져요. 임플란트를 심어주면 뼈가 막 착착 붙어야 되는데 항우울제 약을 먹었더니 임플란트가 잘 안 붙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원장님, 고혈압은 상관이 없나요? 말 그대로 혈압이 높다는 뜻이죠. 대부분 이제 120에 80을 갖고 있으면은 뭐 정상, 뭐 기준에 따라서는 130에 90, 뭐 요즘 이런 기준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가는 추세로 가고는 있는데, 어쨌건 이 기준을 넘는다,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고혈압을 갖고 있으면 임플란트가 실패하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은 혈압의 수치는 임플란트 성공률과는 무관하다 라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고혈압인데 임플란트 안 된다고 했지? 왜냐하면은 고혈압 환자분들은 임플란트건 뭐건 간에 치과 치료 받을 때 마취를 하거든요. 마취가 저희가 리도케인이라는 걸 씁니다.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혈관 수축제가 들어갑니다. 이 에피네프린이 문제예요. 에피네프린이 혈관 수축을 하게 되니까 이거 주사를 맞는 순간 몸에 있는 혈관이 수축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혈압이 도저히 조절이 안 돼서 200, 250 막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차하다가 마취만 하자마자 어지러워요 이러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은 에피네프린이 없는 주사를 맞으시면 그나마 좀 안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는 수술이라고 하는 게 무섭잖아요. 막 보면은 막 이러고 계시거든요. 이것만으로 이미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쓰러지시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들이 위험하다는 뜻이지 임플란트를 못 심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두 번째, 고혈압 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드시는 약이 있는데 뭐냐면은 혈소판, 피를 굳게 하는 거를 억제시킨다거나 아니면은 혈액순환을 촉진해가지고 피를 묽게 해주는 아스피린 계열 등의 약을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임플란트를 간단하게 심었다. 근데 2, 3일 동안 피가 안 멈춰요. 거즈를 물고 있었는데도 피가 계속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했다가 지혈이 안 돼서 힘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럼 임플란트 심느냐? 아스피린을 중단하면은 임플란트 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막 끊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명 행사를 하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치과에서 나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한 2, 3일 끊어야겠구만 이러고 끊으셨다가 가슴이 좀 답답하다 그러고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치과 치료한다고 아스피린 막 마음대로 안 끊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드시면서 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나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도 약물 때문에 좀 어려운 건가요? 당뇨, 골다공증은 또 좀 다른 얘기예요. 당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우리 몸 안에 당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당뇨를 가진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글라이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당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저기 막 달라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얀 빵이 있어요. 오븐에 넣고 구워요. 그럼 하얀 빵이 무슨 색빵으로 바뀌죠? 갈색. 맞아요. 그게 당화예요. 당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혈관 내벽이 두꺼워져요. 원래는 되게 혈관이 좋아가지고 안으로 그냥 피가 막 쭉쭉 지나가야 되는데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되게 딱딱해집니다. 모세혈관들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중에 당뇨병으로 발을 절제하거나 발가락을 절제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게 혈관들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막혀버리니까.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임플란트를 심었고 혈관 흐름이 좋아야 잇몸 뼈도 잘 만들어지고 임플란트 잘 붙어버리는데 작은 모세혈관들이 막혀버리니까 임플란트가 뼈랑 못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저희가 항상 불안한 것들은 임플란트 실패, 잇몸 수술 후 감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데 반면에 인슐린이라는 게 있어요. 인슐린은 뭐냐?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이제 친구 내지는 적이죠. 얘네 둘이 서로 기가 막힌 밸런스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게 바로 당뇨거든요. 당뇨병 환자한테 인슐린을 공급하면은 당이 레벨을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환자는 사실은 정상인이에요. 인슐린을 통해서 당뇨 치료가 잘 되고 여러 가지 당 수치가 좋아진 환자분들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정상인에게 심은 임플란트랑 똑같이 치유가 좋다. 이미 논문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uncontrolled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조절 안 되는 당뇨를 가진 환자가 무서운 거예요. 당을 쟀더니 막 300, 350 이런 거예요. 오, 왜 이래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또 높네.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심었다가 못 붙고 빠질 수도 있어요. 조절 안 되는 당뇨 환자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원장님 그 비장의 궁극기 당뇨 조절 안 되죠. 그 다음에 고혈압 막 혈압 올라가지고 막 하죠. 멀리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오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사람 마음인지라 해드리고 싶죠. 다시 또 그냥 가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냥 덥석 수술해가지고 큰 판 벌렸다가 혹시 잘못되면 환자분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저도 그 스트레스를 뒷감당해야 되니까 쉽지 않거든요. 큰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하지만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IGBR.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GBR은 원래
골 이식이라는 뜻이에요. 뼈를 만드는 술식을 GBR이라고 하는데 요 앞에다가 I를 붙였습니다. immediate, 즉시, 즉각 이런 뜻이죠. 치아를 빼자마자 골 이식을 바로 하는 거예요. 치아를 빼요. 빼고 그 자리에다가 그냥 정말로 뼈를 채우는 겁니다. 넣고 꼬매면 끝이에요. 수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뼈가 잘 됩니다. 왜냐? 이렇게 당길 수 있는 형태에다가 뼈를 넣어주면은 스테빌리티, 뼈가 안 도망 다녀요. 뼈가 잘 돼요. 두 번째, 이를 빼고 나면 이 안에 수많은 구멍들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줄기세포랑 막 치유의 신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 안에 넣은 뼈는 단단하게 3개월만 지나면은 좋은 뼈가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정말 두꺼운 잇몸으로 바뀌거든요. 임플란트 잘 심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수술 힘들고 입 오래 벌리는 거 싫고 치과 수술 무서운 정말 복잡한 환자분들일수록 IGBR로 간단하게 치아 빼고 뼈 이식하고 3개월 뒤에 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무절개 방법이라고 하죠. 구멍 간단하게 뚫어가지고 바로 임플란트 심어드리면 수술 끝. 모든 과정이 다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IGBR로 전신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고령이 있으시거나 한 분들을 수술을 되게 쉽게 풀어내고 있고요. 이게 저만의 노하우인데 이거 관련해서 논문도 썼고 책도 많이 썼거든요. 확실히 고령화 시대에는 IGBR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싼 거 아니에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뼈와 좋은 잇몸이 임플란트의 장기적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논문 결과가 있는데 두꺼운 뼈, 두꺼운 잇몸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는 10년, 20년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튼튼하게 좋은 위치를 심어주는 게 또한 임플란트를 오래 쓰는데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뼈, 좋은 잇몸이 있어야만 수술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역시 임플란트를 잘 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한 거를 지불하더라도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수술이 너무 쉬워요. 벌써 끝났어요 라고 할 정도로 쉽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환자분들을 위한 술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빼고 바로 심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날 바로 심는 게 좋죠. 하지만 이렇게 길게 돌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환자분을 위한 좋은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저 IGBR로 하면은 그 임플란트 하는 시간도 막 좀 짧아지고 막 그런 것도 있나요?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은 IGBR 하고 3개월 임플란트를 심죠. 그리고 다시 2, 3개월 기다렸다가 머리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5개월, 길어지면 6개월. 좀 길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치료 시간은 치아 빼고 뼈 이식하고 꼬매고 끝 시간 재보면 평균 7분입니다. 3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으러 오셨는데 뼈 좋아요? 잇몸 좋죠. 굳이 잇몸을 열 필요도 없거든요. 구멍 뚫고 임플란트 심어주면은 정말 공을 들이고 잘 심어드려도 5분에서 10분 남짓입니다. 꼬맨 게 없으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3개월 뒤에 오셔서 본 뜨고 머리 만들어 드리면 끝이니까 저랑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7분, 5분, 10분, 본 뜨는 거 한 2, 30분 다 짧아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 6개월이라고 하는 긴 호흡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은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임플란트 심는다면은 오래 걸리는 건 저는 괜찮아요 라고들 대부분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더욱 자신있게 IGBR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확실히 결과가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대부분 만족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막 이빨이 없으면은 뭐 치매 잘 걸린다 약간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가요? 치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요즘 잘 쓰지는 않나요. 이게 좀 민감한 표현이라서 인지 저하,
이제 인지 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순화를 시키고 있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할 수 없어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제 환자분들 중에도 실제 중등도의 좀 심한 인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랑 치아를 빼기로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치아를 빼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치아 왜 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 빨리 오라고 해주세요 해서 막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이런 거 좀 예방하고 싶잖아요. 약도 드시고 화투도 많이 치시고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막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치아를 잘 보존하는 거라는 연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아의 개수가 28개예요. 사랑니까지 포함하면 32개인데 굳이 사랑니까지는 필요 없고 28개의 치아를 다 가지면은 가장 좋은 거고, 여기서 맨 뒤에 어금니 한 줄씩은 포기하면은 24개, 어금니까지 포기하면은 한 20개, 요 정도만 해도 일단은 식사가 가능하거든요. 저장률은 한 80% 내지는 한 60%로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식사가 돼요. 요 정도의 치아를 가지면 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치아의 개수가 놀랍게도 치매, 인지장애랑 관계가 있는 게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뭐 지금 연구가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10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0개 미만을 가진 분들이 10개 이상을 가진 분들보다 치매 환자가 좀 더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치아가 중요하느냐? 첫 번째, 치아를 가지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치아 주변에는 치아뼈랑 잇몸뼈랑 잡아주는 치주 인대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는 아주 많은 신경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탁탁 닿을 때마다 요 신경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요게 3차 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요. 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28개의 채로부터 신경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뇌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적은 환자분들의 경우는 그만큼의 뇌의 자극을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치아가 부족하면 저장이 안 되겠죠. 영양 섭취가 떨어지거든요.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을 못 받는 거고, 세 번째는 치아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앞니가 없고 이러면은 자신감이 없어요. 사회생활을 잘 못하니까 친구들을 잘 안 만납니다. 뇌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사회생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게 이 치매 관련된 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사회생활까지 안 되니까 결국은 인지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치아의 개수를 상당히 많이 유지한다는 게 잘 먹고 행복하게 쓰는 거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거에도 너무 중요하다는 게 요즘 많이 밝혀져서 최근 들어서는 자연 치아를 살리는 거, 이 뇌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관심 갖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그리고 이제 치매까지 이 치아 건강과 함께 우리가 같이 주의해서 관리해야 될 중요한 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치과에서는 이런 질병들을 저희가 잘 컨트롤하고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질병 혹시 가능할까? 괜찮을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궁금한 내용들 여기 아래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주과 전문의 박정철 원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